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수십 명의 노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집을 빼앗겼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아니요. 모두 조작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단은 몰랐습니다. 자기 무덤을 팠다는 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그날, 저는 30년 넘게 살아온 이 낡은 단독주택에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째, 혼자 지내는 집은 너무 넓고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문을 열어보니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30대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김성호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다른 한 명은 박진우라고 했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희는 대한부동산개발에서 나온 담당자입니다. 이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검찰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기에 사람을 읽는 눈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꽤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르신, 이거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김성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이 일대를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에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저희가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을 확인했거든요. 박진우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럴듯한 개발 계획도와 함께 정부 로고가 찍힌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드립니다. 재개발 발표 나면 가격이 훨씬 오를 텐데 그때는 저희도 이런 조건 드릴 수 없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도장도 있고 법무법인 검토 의견서도 첨부되어 있었죠.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조건은 이번 주까지만 유효합니다. 다른 집들도 계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여러 집에 계약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웃 김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도 같은 회사 사람들과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영만이 아저씨도 빨리 하세요. 저는 벌써 계약금 받았어요. 3천만 원이나.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었고 재개발이 된다면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조항 중 일부가 제가 검찰 시절 본 다단계 사기 사건의 계약서와 구조가 비슷했던 것입니다. 계약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약속한 계약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서류 정리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판례집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 시절 다뤘던 부동산 사기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상하네. 이 조항 구조가.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보니 매매 계약이 아니라 위탁 계약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소유권은 일단 중간 회사로 넘어가고 재개발 승인 후에 차액을 정산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구조는 명예 세탁에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후배 검사였던 이동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희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부동산 관련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 그래. 대한부동산개발이라는 회사 들어본 적 있나? 며칠 후 이동희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선배님 이상합니다. 대한부동산개발은 설립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회사예요. 그런데 자본금은 5천만 원에 불과한데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대표는 누구지? 최민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좀 수상해요. 과거에 유사 투자자문업체 운영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구청 토지과에서 일했던 친구 한정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정수야, 우리 동네 재개발 계획 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나? 무슨 소리야? 너희 동네는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야. 재개발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누가 그런 헛소문을.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미 칩을 넘겼는데 약속한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할머니는 계약 후에 갑자기 나타난 다른 업체에서 명도 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상해요, 영만 씨. 계약한 회사와 소송권은 회사가 달라요. 이것은 전형적인 명예 세탁 수법이었습니다. 어회사로 계약해서 B회사로 소유권을 넘기고 C회사에서 명도 소송을 거는 방식이죠. 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우리 동네 집들의 소유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복잡하게 이전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페이퍼 컴퍼니들이었죠. 이동희를 통해 이 회사들의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의심한 대로였습니다. 돈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네요. 피해자가 몇십 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 이것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울 거야.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기단에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제가 계약금을 못 받아서 그런데 혹시 다른 투자 상품은 없을까요? 돈이 좀 더 있거든요. 아, 어르신. 마침 좋은 상품이 있어요. 한번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며칠 후, 저는 그들이 제안한 장소로 갔습니다. 시내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죠. 사무실은 꽤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더 좋은 기회를 가져왔어요. 최민석 대표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엔 더 큰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5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1년 안에 2배로 돌려드립니다. 저는 관심 있는 척하면서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답변을 녹음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이미 수십 분이 참여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 투자자 설명회도 있어요. 오시겠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투자자 설명회장에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사기단의 전체 규모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이동희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선배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들키면. 괜찮아. 30년 넘게 이런 놈들 상대해온 사람인데 뭘. 다만 만약을 위해 보험은 들어둬야겠지.
저는 검찰청에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신뢰할 만한 후배들에게 맡겼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곧바로 수사팀에 넘겨줘. 설명회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수수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컨벤션홀이었습니다. 홀 안에는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었죠. 모두 저처럼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최민석 대표가 무대에 올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거창한 개발 계획과 함께 수익률 표가 나타났습니다. 연 50%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분들의 얼굴에서 이미 돈을 잃었다는 절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투자한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류 정리 중입니다. 최민석의 답변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어르신. 최 대표님, 혹시 대한부동산개발 말고 다른 회사 이름으로도 사업하시나요? 최민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면 한국투자개발, 서울부동산신탁,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나요?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투자하신 돈이 실제로는 재개발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 지금 무슨 말씀을? 저는 정영만입니다. 전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최민석과 그의 동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이 투자하신 돈의 실제 사용처입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도박과 유흥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USB를 던졌습니다. 이 안에는 최민석 씨와 그의 일당들이 지난 1년간 저지른 모든 사기 행각의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녹음 파일, 허위 서류 제작 과정까지 모든 것이 말이죠. 홀 안에 노인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체결하신 계약은 모두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이미 변호사와 함께 집단 소송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민석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홀 입구에서 수사관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민석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동료들도 하나둘씩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넘게 검찰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기꾼들을 봤지만 노인들을 상대로 한 이런 치밀한 사기는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전직 검사, 부동산 사기단 일망타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영만 검사님, 왜 직접 수사에 나서신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당한 사기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해 보니 피해자가 너무 많았고 그들 대부분이 저처럼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제가 검찰에 있을 때 항상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위험했죠. 하지만 저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입니다. 그날 저녁 피해자 중 한 분인 김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만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집까지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잘 해결됐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혼자서 다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검찰 후배들, 공무원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민석과 그의 일당들은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도 대부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노인 부동산 사기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사기 수법들을 공유하는 모임이었죠. 영만 씨,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어느 날 또 다른 사기 의심 사례가 신고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동네의 할아버지가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의 검찰 경험과 이번 사건으로 얻은 새로운 지식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부동산 사기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엄청난 이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방송이 끝나고 PD가 말했습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정의감을 잃지 않으시다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감이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게 뭔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돈보다는 사람, 성공보다는 도리 같은 것들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는 범죄자들을 잡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상 위에 감사 편지가 몇 통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분들이 보내주신 것들이었죠. 그중 한 통을 읽어봤습니다. 정영만 검사님께. 저는 선생님 덕분에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누군가를 위해 발 벗고 나서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의미를 잃었던 삶이 다시 새로운 목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가야 하니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영만입니다. 아, 검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또 다른 사기단이 우리 동네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저는 다시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이라는 이름의 무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은 사자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장 만만해 보이는 노인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